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생활한문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한자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의 기원과 성격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한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동아시아의 문자죠. 대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유구라고 해서요. 오키나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이제 다 한자 문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한자 문화권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 한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의 이제 우리 그 말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우리말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리말도 이제 이 중심어 이런 것들이 한자예요. 이 명사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황하 문명,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황하 문명이 이제 상당히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황하 문명에서 시작이 되고 이 한자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그 새끼줄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제 어떤 문자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잘 나오게 됩니다. 갑골문에서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갑골문은 어디 나오냐면,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보면 나오죠. 이 서령 문자라고 나오죠. 서령 문자. 이 서령 문자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쇠기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쇠기 문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일컬어지는 이 수메르 사람들의 문자는 4,000년 기원전에서 3,000년 사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또 1,300년경에는 중국에서 문자가 출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자의 출현은 뭐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기원전 이제 BC 3,800년 경이다라고 보이는 이제 도문이라고 그래서 그림도자죠. 이게 글자가 그림도자. 이런 데서 일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제 갑골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갑골문.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북의 그 배라든가 또는 이제 소의 어깨뼈, 견갑골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문적인 말로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있는 여기에다 새긴 글자죠. 새긴 글자. 이게 갑골문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한자가 많이 한자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갑골문을 또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다 문자지만 이 문자라는 것은 당연히 기능이 뭐겠습니까? 이 의사소통이죠. 이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의사의 효과적인 전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문자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것은 문자는 또 뭐예요? 농경의 발달이죠. 농경의 발달. 그다음에 정착 생활이죠. 이런 정착 생활의 일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상형 문자인 것처럼 사물 현상을 본떠서 만든 그런 그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모양을 본뜬 글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이 한자
대해서 이제 여러 발생에 대해서 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를 보시면 그 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 마지막 단락에 이제 그 셋째 줄부터 볼게요. 신화 시대 인물이면서 설화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기 창힐이라고 쓰세요. 창힐.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가 눈 위를 지나간 발 그런 자국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걸 창일 조자설이라고 그래요. 창일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설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죠. 거기다 일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거북의 배나 등의 껍질과 소의 뼈에 견갑골이라고 그랬죠. 세워놓은 거 이게 갑골문이죠. 갑골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갑골문자 발생설이죠. 자, 거기다 2번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새끼로 매듭을 엮어서 기억의 보존산으로 삼았던 거 이게 이제 결승설입니다. 결승설. 요 결자가 맺을 결자고요. 맺다 이런 뜻이고요. 이 승이 새끼줄이라는 뜻이에요. 새끼줄을 맺는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나무 조각에 기호를 새겨 사용했던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서계설입니다. 서계설. 이게 글서자고요. 이 개가 이제 나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새긴다는 뜻이 있어요. 새긴다.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복희시예요. 복희. 거기 복희가 우주의 원리를 성과 그림을 나타내는 거. 이제 이게 팔괴설이죠. 팔괴설. 팔괴설이죠. 이 팔괴라는 것은 일종의 주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역. 주역이 있죠. 주역이라는 게 우리가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보면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또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6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 이런 글자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 효라고 하죠. 효라고 합니다. 효고 이 주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양깨라고 하고요. 중간이 이렇게 좀 파여 있는 것을 음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깨와 음깨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걸 점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희의 팔계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황하와 그 다음에 낙수. 황하와 낙수죠. 황하와 낙수. 이런 게 이제 또 있겠죠. 황하와 낙수.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그 왔다는 뭡니까? 그런 그 용마의 등과 거북이의 등에 새겨져 있다는 것에서 발생했던 하도 낙수설이죠. 하도 낙수설. 하도 낙수설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생겨났다는 거 이게 뭐예요? 도하설이죠. 그림도자에 그림하자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각개설이죠. 이 각자가 색일각자입니다. 색일각자. 이 개도 새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새겨서 발생했다. 각개설 이런 것 글자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창힐 조자설부터 나오고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을 이제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글자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힐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만들었다는데, 창힐이라는 인물 자체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자,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이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번에 결승설. 이 승자가 뭐라고요? 새끼줄 승자입니다. 새끼줄을 이제 맺어서 묶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한 12세 줄 좀 내려가다 보면 새끼줄의 색깔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검은색, 블랙 이거는 사람이 다이했다는 거죠. 죽었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흰색, 화이트 이거는 피스, 평화를 나타내고 또 붉은색 자, 붉은색이 빨간 레드죠, 레드. 이 붉은색일 경우에는 뭘 나타낸다는 겁니까? 전쟁이죠, 전쟁. 전쟁 피가 또 있으니까. 또 누런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라 합시다, 옐로우. 이런 것은 이제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줄이 있을 때 새끼줄에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0이고, 둘은 뭐 100이다. 그리고 셋은 1000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은 십자고요. 10십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은 20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30을 나타낸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팔개설이란 것은 이제 복희 씨가 천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하늘의 모양을 살피고 구부리면서 이제 땅의 규칙을 살폈다. 여기서 이제 팔개설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개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주역의 개죠. 팔개설을 할 때 그 1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쭉 나와요. 팔개가 뭐 있다. 근데 뭐 있다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팔개라는 것이 일종의 주역의 괴다. 주역에 있는 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팔개는 보통 이제 세 개가 한 효인데 하나의 효와 그 밑에 또 다른 효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양께인 걸 건위천께라고 하고요. 건위천께라고 하고 모두 다 음께인 거 이렇게 이거를 곤위지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은 건위천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해서 곤위지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4번에 도화설 이렇게 나왔죠. 도화설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5번에 5번 나오죠. 11페이지 5번 나오는 그 각계설이죠. 다 새겨 놓는다는 의미죠. 어떤 글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새겨서 뭐 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첫 번째의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생활한문 첫 번째 시간으로 한자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한자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